한승보입니다. 경마 경주 분석의 기본이죠. 경주력과 경주 전개의 함수 관계를 밝혀내는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 볼 경주가 지난 11월 29일 날 일요일에 있었던 부산 제2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의 화두는 선두권, 특히 인기권 마필들의 대거 몰락, 동반 몰락에 따른 고배당 발생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외곽 선행마에 부른 외곽 선행 인기마의 비애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을 가졌었고, 또 안쪽과 외곽 마필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떤 전개 양상이 나오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모두가 몰락하는 상황,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예측되었던 선행, 그러나 예측할 수 없었던 선행마들이 출현하면서 선두권이 되고 몰락하는 이런 상황들도 때로는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사례의 경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마표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당해 경주의 이제 출마표를 보면은, 자, 제가 이제 11월 29일 1호 경주를 고른 이유는 그 이후에 12월 달에 2주간 무관중 경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무관중 경마에 대해서는 관중이 없는 상황이고 배팅이 성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주이기는 하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부족해요.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무관중 경주를 정리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팅에 참여를 했었던 경주죠. 11월 29일 일요일 부산 제2경주 배당이 형성되면서 이변이 발생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쭉 마명이 나오고 기수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과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보지 않으면. 번호는 기억할 수도 있죠. 마명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수 이름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경주, 이 경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 기억해내기는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기를 통한 경주 분석의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이 없죠. 가지고 있었던 책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하시던 곳을 통해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프린팅을 해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당해 경주의 기억을 한번 소환을 하는 작업을 제가 좀 해봤어요. 자, 당해 경주 우선 출마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달았던 마필이 스피드 킹덤이라고 하는 마필이었어요. 인기가 상당히 많이 좀 집중이 됐었죠. 1400m에서 3번 달고, 요거는 제 복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자료 화면은 제가 프로그래머해서 저 혼자만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제 경마책이죠. 경마 예상지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정확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끌어내야 하는 상당히 좀 복잡한 작업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자와 유사합니다만은 내용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자, 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자료를 외부의 다른 자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자, 3번마 스피드 킹덤은 지난번에 2번 달고 1400m에서 2위 입성을 했습니다. 선행이 앞서죠. 그러나 14번 마필에게 밀렸고 안쪽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선행, 사실상의 선행이었어요.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고, 그 이전 경주에 보면은 이 마필이 선입으로 갑니다. 선입인데 사실상 선행에 진비 없는 상황에서 직선줄에서 그대로 코스 이점을 살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2위 입상. 자, 그 이전에는 뒤에서 치입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입상은 실패죠. 입상은 실패. 그 이전에 2차
2위 입상을 했을 때 보시면은 안쪽으로 선두권 경합, 그리고 선두권에서 끝까지 지구력 발휘를 하는 상황으로 1200m 2위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또 하나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승을 했고 그 이전에 2위를 했고 그 이전에 4척을 했고 그 이전에 2척을 했죠.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죠. 대체로 선두권에서 전개를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끌어냈다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선행형 마피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7월 17일 경주의 모습 때문에 좀 혼선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취입도 되는 거 아니냐. 입상에 실패를 했던 결과를 두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가장 잘 뛰었을 때의 모습들만 여러분들이 이 마필의 경주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자, 스피드 킹덤입니다. 최근의 경주력을 보면 데뷔 전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사전째가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입상 못하죠? 약간 하락합니다. 입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승을 하죠. 우승을 해요. 최근에 4번의 경주력을 보시면은 비교적 지난번에 이때 입상 못했을 때 외에는 고르게 나오고 있죠. 고르게. 보통 경주마들은 3세 후반 또는 4세, 5세까지 성장하는 마필들도 있는데 대체로 3세 후반 정도가 성장의 정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마필은 아직 여지가 남아있어요. 이미 이제 3세가 됐고 지금 연말로 가니까 사실은 3세 후반이 되고 있는데 경주들을 많이 못 뛰었죠. 그러나 무관중 경주 때 어쨌든 경주들을 했었고 이 마필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비교적 안정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2번 마 가버투데이입니다. 자, 가버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대적으로는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만은 우승을 한 번 했죠. 7전을 뛰고 우승을 한 번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지난 8월 21일 경주였어요. 1200m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우승을 했습니까? 선두권에서 안쪽의 마필들을 싸우면서 어쨌든 선행이나 진비 없이 흙을 안 맞고 뛰면서 정반에 우승을 거머쥡니다. 상당히 뒷심이 좋게 나왔어요. GF가 12초 9가 나오죠. 12초 9가. 대신 초반은 빠르질 않았습니다. 14초 1, 38초 8. 전개 자체가 느린 전개였다는 거예요. 같은 우승의 의미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선행의 의미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빠르지 않은 상대마들을 상대로 선두권에서 느린 전개 그리고 직선에서 뒷심을 발휘를 하면서 우승을 했던 것이 2번마 가버투데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우승입니다. 거리가 1200이었어요. 자, 이 마필의 우승과 함께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은 좀 정체 상태죠. 성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체 상태. 그러다가 지난번에 갑자기 경주력이 급상승을 해요. 상대성입니다. 상대들을 잘 만났고 전개도 잘 풀었고 그래서 좋은 경주력을 끌어냅니다. 그러고는 지난 11월 13일 날 선두 외곽 붙다가 밀리면서 전개를 풀지 못하고 고전을 하고 말죠. 물론 여기에 8월부터 11월까지 이때는 유관중 경주였어요. 유관중 경주. 이 과정, 휴장기 동안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마필이 냈던 경주력, 이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은 이번에도 역시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조건이 있었죠. 선두권 전개. 따라줘야 된다는, 풀어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2번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 4번 마 록페가스스라고 하는 마필이에요. 6전을 뛰고 2번의 우승이 있는데 최근에 1400m에서 2차례 경주 경험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마필은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뒷심이 좋은 마필이죠. 뒷심이 좋은 마필. 이 마필이 지난 7월에 1300m에서 2위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끌어냅니다. 1분 21초 8이라고 하는 기록. 자, 물론 기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많아요. 얘기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요건 생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마필이 당시에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끌어냈고, 그 위에 1400에서 앞선에 붙었다가 실패합니다. 앞선에 붙었다가. 그러더니 지난번에 취입으로 성공을 하죠. 자, 그리고 이마필이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우승을 하죠. 이번 경주에 우승을 하게 되는 마필이에요. 4번마 르페가스서. 거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고 취입력이 좋았고, 최근의 경주력은 바로 쭉 답보 상태에서 성장을 하면서 입상권에 진입을 하는 성장 추세를 보여준 마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마를 로또가 아니고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개의 경주의 결론을 끌어내고 유추하고 적중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경마가 아니에요. 경마를 모르는 사람들이 경마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경마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갬블입니다. 고도의 분석 능력을 갖춰야만이 적중이 가능한 이런 경주죠, 경마가. 자, 7번마 최강 스피드를 보죠.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었어요. 이 마필도 인기마. 1200m에서 두 차례 2위.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두권입니다. 일종의 선행형이죠. 단독 선행의 도주만은 아니어도 역시 선행형 마필. 두 차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상대들이 빨랐고 초반에 선두권 가세를 못하면서 밀리고 직선에서는 침력을 내지를 못했어요. 경주 복귀를 하면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와 이때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취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입이. 결국 앞선에 붙은 만큼에서 경주력이 나온다는 거죠. 뒷심은 버티기 정도, 초반 중반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이 마필은. 정리하자면 선행마라는 겁니다. 선행마. 자, 이 마필은 최근에 경주력이 좋죠.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좋은 경주력. 지금 요 라인이, 요 레벨이 지금 앞선에 말씀드렸던 마필들과 거의 같은 레벨에 속해 있는 지금 경주력이에요.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경주력 흐름. 단 선두권 전개 양상이 중요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 있습니다. 이 마필도 메모들을 한번 해 가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8번마 한번 보죠. 8번마 트리플 매직입니다. 소송은 기수가 탔고 어느 정도 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던 마필인데, 무관중 경주였던 휴장기 동안의 경주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저마다의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11월 한 달여 경주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휴장기 동안의 무관중 경마에서의 마필들이 보여준 경주력, 경주 결과가 그렇게 크게 왜곡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말이 뛰는 것이다 보니까 말은 솔직해요. 준비된 만큼 뜁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수에 따라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원용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 골격, 뼈대는 바뀌지를 않죠. 자, 그래서 휴장 동안에 마필들이 보여줬던 경주력도 그대로 일단은 인정을 하고, 이 마필의 경주력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난 6월에 이 마필이 입상을 했는데, 두 번째 입상이죠. 이게 1400m였습니다. 1400. 10번을 달았었고 최시대 기수가 탔었는데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다른 마필들보다 돋보였다는 거죠. 편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두권에서 사실상 선두 외곽 전개 하면서 종반까지 지구력을 발휘를 해서 6월달에 2차 입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입상이었고, 휴장기 동안에 하락세를 보이죠. 어떤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잠깐 선두권에 잠깐 화면바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은 직선에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때의 경주력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정도. 자, 트리플 매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전을 했는데도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거죠. 서승훈. 트리플 매직의 경주력 패턴을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입상했을 때 이때 경주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휴장 때 3번의 경주를 통해서 흐름이 꺾이죠.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정체.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이마마한 능력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하락세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런데 이 마필의 특징은 좋은 성적을 낸 것이 결국 선두권에서의 경주 전개 양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경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마필은 영광의 이글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영광의 이글은 조인건 기수가 탔죠. 7전을 뛰고 2착 한 번을 했던 마필이고, 최근에 1400m에서 거리 경험을 했죠. 1300m도 뛰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칩이었습니다. 칩. 전부 13초 1의 G타임. 마지막 펄롱 타임을 가지고 있고 3F가 38초. 폭발적이진 않아도 꾸준하게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영광의 이글. 이 마필의 그동안의 경주력 추세를 놓고 보면은 2월 달에 잘 뛰었어요. 이거죠. 1200m에서. 2월 23일 날 경마가 중단이 됐으니까 2월 달에 이게 참 이 마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14일 날 2차 입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부터 다시 경주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유망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400m 타고 조인건 기수가 탔으니까 여러분들 같았어도 선택을 했겠죠.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저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마 해운대 썬더입니다. 해운대 썬더. 김태현 신의 기수예요. 휴장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김태현 기수에 대한 기억이 없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수인지. 좀 더 봐야죠. 아직 평가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 자, 이 해운대 썬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필이냐. 1400m를 안 뛰어봤어요. 2월 21일 날 1000m에서 선입으로 우승을 한번 합니다. 2월 21일 날 선입으로 우승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휴장 때에 나왔는데 그나마 제일 잘 뛴 게 요거예요. 요거. 나머지 뭐 보이지도 않죠? 순위권 밖에서. 초반 타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선행도 아니고. 요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있는데, 중반 타임하고 직선 끝걸음에서 뒷심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때예요. 지난 10월 23일 경주입니다. 순위는 6착이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후미권에서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남기는 마필입니다. 해운대 썬더. 데뷔 초기에 순발력, 대체로 데뷔 초기에 순발력만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죠. 그랬다가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조금씩 칩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가능성을 보여줘요. 이 마필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주를 뛰기 전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하는 요령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잖아요. 나눠보는 시간. 해운대 썬더 같은 마필, 말들은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전에 사전에 한번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남겨요. 메시지를. 나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경주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끝걸음이 남았다든가 전개가 분리해서 전개만큼 무너졌다든가 세밀한 복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게 되고 그 부분도 추후에 복기 학습을 통해서 제가 이제 차후에 나올 때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 마필들 어떤 측면에서 잡아내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또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썬더는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취임 마라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만 확인되질 않았죠. 확인되지 않았어요. 나름 가능성을 보는 분들은 이 마필에 관심을 갖고 있겠으나 보편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인정되지 않는 상황. 자, 해운대 썬더의 그동안의 경주력 흐름을 봐도 괜찮습니다. 무난하게 성장하고 또 잘 유지를 하다가 지난번에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입상을 못했는데 경주력은 좋아졌어요. 이 레벨이 앞에 말씀드렸던 인기마들의 경주력과 같은 선상에 있죠. 같은 구간에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10번마 영광의 이글 3-2-3-2 굉장히 좋아 보이죠. 11번 해운대 썬더 6-2, 5-2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이글 포화주로 해서 1분 23초 5 3위를 했는데 23초예요. 해운대 썬더 5위를 했는데 23초 플랫입니다. 양호주로. 영광의 이글 건조주로 해서 1분 30초 2 끊어냈어요. 1400. 자, 해운대 썬더는 1400을 안 떼봤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죠. 중요한 거는 요때 두 마필의 경주력을 놓고 기록을 놓고 봐도 해운대 썬더가 앞서고 있죠. 또 다른 측면 보정을 해서 경주력을 평가를 해도 역시 앞서고 있습니다. 해운대 썬더는 이 구간에 와 있어요. 영광의 이글은 아직 이 구간. 다만 아직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얘도 충분히 이 구간으로 경주를 더 끌어낼 수가 있는 측면이죠. 다만 인기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얘는 3착을 2차례 하면서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얘는 순위권 밖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약해 보였다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그 차이뿐. 경주 결과는 얘가 입상을 합니다. 얘가 입상을 하고 얘는 3위에 그치고 그리고 배당이 나오죠. 배당이 터집니다. 흔히 얘기하는 북승신 그 배당이 터지고 북삼복 뭐 이런 배당들은 더 크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의 경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기 전에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4마리가 출전한 중에 1번부터 2번, 4번, 7번, 8번, 10번, 11번 이렇게 7마리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7마리가 됐냐면은 인기 순위에 있던 마필들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입상한 복병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주력, 추세, 기수 부분, 전개 부분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예상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당해 경주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당해 경주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니까 제가 당해 경주 자료 거기에 경주로 입장 자료를 먼저 좀 준비를 했어요. 요즘 경마도 못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당해 경주 추억도 좀 소환을 하고 경주로도 경주의 그 느낌도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지금 좀 부산 경마장입니다. 마필들이 출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뭐 손님들이 10% 정도밖에 입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실내도 의자들을 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옆자리도 다 막아놓고 앉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또 전부들 마스크를 쓰고 상당히 차분하게 경주를 관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기 이제 6번 마필같이 지나가고 있고 7번
마 인기 마필이었죠. 최강 스피드라고 하는 마필. 8번 마 트리플 매직. 어떤 분들은 출장하는 마필들의 상태를 보고 좋은 마필들을 또 골라내는 능력들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사실은 좀 비논리적이죠. 비논리적이에요. 마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컨디션이 좋을 때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저마다의 특징이 다르죠. 조교도 그렇습니다만은 마필들의 출장 모습이나 예시장 모습도 일률적인 어떤 논리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 어떻다, 나쁠 때 어떻다. 보편적인 건 있죠. 보편적인 건 있어요. 그러나 각 개체별로 그것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으로 치면 100m를 1분 몇 초에 뜁니까? 저는 제 기억이 없네. 100m 뛰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자, 마일들로 보면은 1분 02초에 1000m를 뛰는 마필하고 1분 04초에 1000m를 뛰는 마필하고 02초에 뛰는 마필이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최고 능력이 04초밖에 안 되는 마필이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04초 뛰는 마필이 02초 뛰는 마필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다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한다면 무엇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컨디션을 보는 측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 컨디션이나 주교나 이시장이나 출장이나는 상당히 오랜 경험과 관로 각 개별 마필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과 추적을 해온 상태가 아니면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섣부른 판단은 근거 없는 그냥 촉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배당도 맞췄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만은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주력이고 경주 전개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경의 이경주. 자, 출발을 했습니다. 1번 스피드 킹덤 인기 뭐였죠? 2번 카브 투데이 상대마 4번 록페가수스 어디 있습니까? 4번 여기. 자, 이 뒤에 있어요. 취입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번 어디 있습니까? 7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 8번 어디 있죠? 8번 여기 있습니다. 8번 10번은 어디 있습니까? 10번, 11번. 지금 4번을 제외하면은 전부 앞에 나오고 있죠. 전부 앞에. 다 초반 타임들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들이에요. 물론 앞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선행을 노리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서둘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했고 1번은 1번계 뒷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밀고 있어요. 그런데 2번, 7번, 8번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압도하지 못해요. 자, 여기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인기 1위마 1번 스피드 킹덤이 선두권에서 밀립니다. 이번 경주가 배당이 발생을 하죠. 복승식 74.1배라고 하는 배당이 발생을 했는데 1번이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바로 이 1번이 인기 1위 마로서 또 선행을 기대했었으나 선행에 나서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변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나서는 마필들이 누구죠? 2번, 7번, 8번. 2번, 7번, 8번. 자, 2번 마 가버 투데이는 7전을 뛰면서 딱 한 번 우승을 했던 이런 마필이고 7번 마 최강 큐피도 1400 첫 도전입니다. 첫 도전. 그리고 역시 선두권에서 1200 2위를 두 차례 했었던 상황. 얘가 잘할 수 있는 게 선행. 8번 트리플 매직. 휴장기 동안의 하락세. 과거에 1400 2차 급상을 했을 때 선두. 얘도 잘할 수 있는 게 선행. 뚜렷한 선행력과 도주력은 아니었지만 선행을 갔을 때 최선의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 바로 1번, 8번, 7번, 2번이었어요. 이 네 마필이 앞선을 장악을 하는데 인기 1위였던 1번만은 초반에 밀려버렸고
자, 2번, 7번, 8번에서 8번은 2번, 7번 외곽에 걸리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선행은 2번과 7번 두 마필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두 마필이 선행을 위해서 초반, 중반 계속 경합, 접전을 벌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접전을 벌였을 때 안쪽의 말이 살아남거나 뒤에 있는 마필들이 살아남거나 이런 경우들도 나오는데 거리가 1400m쯤 되고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초반에 힘을 쏟는 마필들은 마지막 끝걸음에서 상당히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나옵니다. 그게 1200과 1400m의 차이죠. 1200과 1400m의 차이. 자, 2번, 7번이 지금 직선 중반까지도 선두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후속 마필들과의 거리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8번은 이미 쳐졌어요. 처진 선행마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죠.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물론 성장하는 마필들의 경우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미 8번은 무너진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인기 1위마 1번 어디 갔습니까? 이미 뒤에 쳐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벌써 4번이 올라오고 있어요. 4번이. 박재희 기수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은 겁니다. 조금 앞에 장면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두가 아닌 후미권 마필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여기 있죠? 11번. 벌써 4번이 같이 붙었어요. 10번, 11번. 10번, 11번은 선두권에 붙지를 못했고 11번은 외곽에서 선두권에 적극적으로 붙어보려고 하는 후미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거리차가 있었고 10번은 중위권이죠. 중위권. 그런데 직선 초입에 이미 4번이 10번, 11번을 제압을 합니다. 10번, 11번을 제압을 하면서 앞선에 나왔고 직선 중반에서는 선두권까지 추월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여기서 이제 우승을 이미 확정 짓는 상황이에요. 우승을 확정 짓는 상황. 2번, 7번. 외곽 돌았던 7번은 처지고 있고 안쪽을 돌았던 2번은 그나마 버텨보려고 애는 쓰고 있으나 이미 무너지는 걸음이었고 자, 이 상황에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올라오죠. 11번 또 중앙으로 있었던 중위권에 있었던 10번 조인권 기수와 김태현 기수가 올라오고 있고 정반에 10번이 이착을 다투는 듯 했습니다만은 서수홍 기수의 8번도 초반에 선행을 싸우지 않고 어렵다는 걸 판단하고 일찌감치 제어를 하고 선입전개를 펼쳤던 것이 직선에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나 결정력을 내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10번에게 밀리고 자, 이 상황에서 11번이 올라오죠. 마지막에 11번 해운대 썬더가 2위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이 나오고 10번은 아쉽게 3위에 그치는 물론 이제 코차니까 사실 두 마필의 입상 결과는 순위만 달라졌을 뿐이지 대등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4번은 선두권 몰락 속에서 쉽게 우승을 했고 10번과 11번은 중위권 또 후미권에서 취입을 시도하면서 올라오면서 2착을 다투고 8번은 선행에 실패를 했으나 베이스안배에 성공을 하면서 직선에서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경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당해 경주의 배당판을 좀 보죠. 배당판을 보면은 1번을 중심으로 2번, 4번, 7번 경주 결과를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뛰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은 1번이 이렇게 인기가 집중이 됐고 2번이 강력하게 바람이 불었네요. 19점 앞이 되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페로비치가 타고 있으니까. 1번과 2번이 충돌을 하는 상황인데 2번이 아마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겠죠. 뭐 어쨌든 4번은 뭐 기본 능력이 있으니까 7번도 기본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간과했던 것은 1번, 2번, 7번이 모두 선두권, 전개를 담보로 입상이 가능했던 마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보셨던 전개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바뀌면서 어떤 결과가 납니까? 4번과 11번이 입상을 하면서 74배당 이런 배당판이 형성을 합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자,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마필이 마지막 펄롱이 13초 7이 나옵니다. 3F가 38초 9, 마지막 펄롱이 13초 7. 11번이 뒤에서 올라왔죠. 13초 6, 39초 1, 13초 9, 39초 8. 기본적으로 취입을 했던 마필들의 3F나 GF가 그다지 빠른 게 아니에요.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두권에 나섰던 마필들을 보죠. 1번. 초반에 밀다가 무너졌죠. 14초 6. 7번. 13초 8. 평범한 선행인데 싸웠다는 게 문제예요. 15초 4.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 2번. 13초 9. 22초 2. 코너까지 14초 8. 기록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올 겁니다. 이건 뭐 직선에서 그냥 죽었네요. 얘네가 무너지는 겁니다. 얘네가 무너지는 거예요. 얘네가 무너지면서 선행을 노렸던 말, 선두권 싸웠던 말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2번, 7번 외곽에 걸려서 일찌감치 지혈을 하고 선입 시도를 해봤던 8번이 그나마 선두권에서는 4위까지 살아남는 이런 상황으로 경주 결과가 나왔어요. 경주 결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경주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경주력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경주력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행습성을 나눠야 되겠죠. 또 그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습들을 기억을 해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아까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 부분들이 있죠. 전적표를 통해서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처럼 마필들의 복귀를 통해서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찾아지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을. 위험성이 있구나. 안전하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사례를 통한 이런 이제 공부들을 하면서 공부들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결론이죠. 결론. 확실한 결론. 2개도 말고 3개도 말고 3개는 너무 복잡하고 2개도 복잡하니까 하나로 결론 내줘라. 하나로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너무 쉽죠. 벌써 경마는 누군가 정복을 했을 겁니다. 2개로도 안 되고 3개로도 안 돼요. 4개로도 안 되고 5개로도 안 됩니다. 5개로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것을 갖는 것이죠.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것. 12경주를 하면은 12경주를 다 적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10경주도 적중할 수 없습니다. 절반, 50%, 야구에서 50% 타율을 가진 선수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마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40%, 이것도 대단한 거죠. 30%, 전문가라고 하는 저도 30%대예요. 30%대. 3할대입니다. 3할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마를 했던 경주들 총 몇 개 경주나 배팅을 했느냐 한번 쉬어보시고 100개 경주를 했다고 했으면 100개 경주 중에 10개 맞힌 적이 있습니까? 15개? 20개? 30개 맞히셨으면 그게 3할대예요. 그것도 꾸준히 거의 10개 이하이거나 10개 좀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일할 때 가지고는 승률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승리를 가지기가.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경주에 내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절하기도 어려워요. 최소한 3할 때까지 진입을 해야 돼요. 3할 때까지. 구분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경주, 내가 잘할 수 있는 경주를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경주 중에서 3할 때를 기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겨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로 하는 선은 어느 선이냐면은 구분해낼 수 있는 선입니다. 구분해낼 수 있는 선. 위험한 경주와 아닌 경주. 적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주와 그렇지 못한 경주를 구분해내고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제력을 발휘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조절을 하는 문제는 각자의 몫이지만 일단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선별이 가능하고 승패에 대한 조절이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꾸준히 기본이 되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경주들을 만났을 때 적용을 시켜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리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러면은 경마가 그때부터는 진짜 재밌어집니다. 자, 지금 경마가 다시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무관중 들어갔는데 곧 경마 자체가 일단 경주들이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겠죠.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도 있을 것이고 지금이 터널의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힘들 내시고 주어진 휴식기간, 경마의 휴식기간 공부하고 학습하는 기회로 활용하신다면 추후에 경마가 다시 솟게 됐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경마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죠. 고맙습니다.